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보니 하루하루 마음 졸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에게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악화를 막을 선제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새 환자가 또 50명을 넘어섰어요. 네. 아무리 이제 병상이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50명 안팎이 나오다 보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발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줄은 것도 아니고 또 지역별 분포도 서울 수도권이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예. 대전 충남이 이제 중간 정도 그룹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해외 유입 사례로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오늘 이제 환자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예. 대부분은 다 그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확진을 받는 그런 경우. 그래서 11곳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번진 지금 거군요. 보면 상당히 예. 복잡하게 돼 있죠. 예. 얼마 전까지 해외 유입 사례가 얼마 없을 때는 서울, 경기, 서울, 충남 이 정도만 그랬었잖아요. 있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상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병상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의 병상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네. 충청 쪽으로 내려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대전도 많이 모자라다고 그러죠. 중환자역 음압병실은 지금 3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대책은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을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이것을 좀 준비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좀 확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격리 해제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약한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를 보내서 이제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도 좀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병상과 관련한 커다란 그 대책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격리 해제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복잡한데요. 네. 사실 일반 우리 시청자께서 그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은 2, 3주 정도 있어야 됐고 검사를 2번 받아서 나와야 되고 그랬잖아요. 쉽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격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검사를 2번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되고 다음에 임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 증상이 발열 증상이 없었을 때 이게 2개의 조건이 합치됐을 때만 이제 퇴원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한 가지만 조건을 충족시켜도 격리 해제를 하겠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확진자는 열흘간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사도 했고 증상도 봤죠. 그런데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준 완화된 그 얘기만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유증상자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또는 열흘 뒤에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뒷받침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격리 해제 기준은 메르스 때 기준입니다. 메르스 때 기준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는 이 코로나19와 다른 점이 메르스는 증상이 완전히 그 몸속에서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증상이 일어난 다음에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염력이 이제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이 가장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닷새쯤 지나면 거의 전파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메르스는 증상 발현 시점과 전파 시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의 기준을 갖다 놓고 이 사람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상당 기간을 입원시켜 놓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메르스 때 적용을 한 거군요. 되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강화된 그런 그 격리 해제 기준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사실 이 우리나라의 격리 해제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합니다. 그 WHO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 여기도 지금까지 뭐냐면 병이 난 지 열흘이 지나서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안 합니다.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호주도 보면 PCR 검사를 통해서 격리 해제를 결정하지 않고요. 그냥 임상학적으로 봐서 증상이 없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격리 해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인데요. 네. 문제는 사실 환자 발생이 얼마 없으면 엄격한 격리 해제 기준을 가져도 되는데 예, 예. 문제는 지금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효율적인 병상 관리, 의료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안배 이런 네. 것 차원에서 아마 이 격리 해제를 좀 기준을 좀 완화한 것으로 예. 이렇게 뭐 이제 격리 해제 풀이가 기준을 됩니다.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기준이 강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예. 뭐 어차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재앙성 예,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요. 네.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재앙성이나 재확진 때문에 격리 해제 기준을 여전히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해외 유입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달 들어 환자 4명이 발생하면 1명은 해외 유입 환자예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지난 그 해외 입국자를 보면요. 예. 하루 평균 지금 1,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적죠. 예.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부터 쭉 이어져 왔던 추세인데요. 예. 들어오는 외국 입국자는 늘지 않았는데 예. 환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전체 환자가 633명인데 해외 유입 환자 비율이 171명이니까 네. 27% 정도 됩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항 검역 단계에서 잘 걸리지 않는 무증상 환자가 많다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탑승 전에 발열 검사라는 걸 어느 공항에서도 다 합니다. 전 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발열이 있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항의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증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자가격리 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이제 확진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예, 예. 2주간 자가격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흘 안에 검사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보다는 덜 힘들지만 이렇게 해외 입국 환자가 늘어난다면 이것도 상당히 방역 당국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2주간 격리하는 시설, 네. 치료 시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자, 어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냉동 운반선 여기서 네. 이제 코로나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방역대책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서 네.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 관련해서 인근에 접안 중이었던 선박의 선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추가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부산항으로 입항했던 선박 집단 감염이 나왔고 지금 이틀째를 맞았어요. 자, 문제로 지적됐던 게 이제 전자 검역이었는데 전자 검역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전자 검역을 그 승선 검역으로 바꿨죠. 그런데 예. 딱 러시아 선정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배는요? 다른 나라에서 온 배는 그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승선 검역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승선 검역을 의무적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4나라가 된 거죠. 중국, 예. 거기에 이제 홍콩, 마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란, 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됐으니까 4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아주 위험한 곳에서 출항을 했거나 예. 오는 도중에 그 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승선 검역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전자 검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왜 대책이 그랬을까요? 좀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지금 재유행 조짐이 있고 네. 그리고 유럽이 됐든 저기 남미가 됐든 그쪽에서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선박들은 좀 승선 검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부 당국에서는 그것도 그럴 것이 예. 사실 그 항공 검역과 그 선박 검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선박 검역은 배가 이제 수천 톤짜리 배를 예. 전문 검역 요원이 가서 일일이 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원도 예. 검사해야 되고 배 내부도 검역을 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적인 검역 요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항만마다 들어오는 배 숫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모든 나라를 다 승선 검역을 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아니고 예. 사실 좀 이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여간 오늘 나온 그 대책은 어쨌든 러시아 선박에만 국한돼 있는 그래서 조금 선제적이지 못하다는 그 지적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항만 검역 문제는 그동안 사실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선박으로 인해서 좀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 다른 항만에서 혹시 확진 환자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코로나19는 항만에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람이 21명입니다. 아, 21명인데 예. 사실은 이번 부산항이 17명이니까 4명밖에 되지는 않았죠. 그랬었군요. 그런데 그 예. 4명이 전부 부산항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다른 항구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요. 예. 4월 말에 한 번, 5월 중순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21명이 나왔고 네. 실제로 진단 검사도 부산이 227건, 여수가 178건, 제주는 항만공항 포함해서 한 580건 정도 네.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인 것은 다른 항만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산항에 집단 감염면 그래도 다른 항만들도 조금 약간 검역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비상이 걸렸죠.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항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지금은 카페리, 그러니까 페리호가 운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것은 대개 다 화물 선박입니다. 예. 근데 화물 선박은 반드시 하역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하역 작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수십 명씩 들어가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선원과 접촉을 하게 돼서 감염이 되게 되면 네. 선원들은 대개 이 화물 선박들은 정박을 하고 선원들이 내리질 않습니다. 예. 대부분 배 안에 있다가 물건을 내리고 다시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2주 동안 격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땅을 밟으면 네. 배를 타고 들어와도 2주 동안 격리되니까. 똑같은 격리 그 과정을 걷게 되죠. 그러면은 그 선원들은 내리지 않겠죠. 물론 예.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화물 선박의 특징이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며칠 동안 머물지 않고요. 아. 배 안에서 잠깐 머물다가 물건 내리고 다시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사실은 국내로 이제 감염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하역 노동자들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러네요. 방역이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예. 실제로 이제 항만 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려움은 현재 지금 화물칸 같은 데는 저게 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낮에 40에서 50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여객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방역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역이나 검역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네. 그래도 이 승선 검역이나 여러 가지 검역을 해야 되는 피로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원이 만약에 내려서 육지로 가더라도 예. 사실은 이 방역 당국자가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거짓말을 하든 뭐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 항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이 마스크 착용 문제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끼리 마찰이 붙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런 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예. 지난달 26일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8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그래요? 네, 예.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잠깐만요. 보시면, 화면 네. 나가고 있는데요. 예. 네, 좀 화내신 분은 왜 마스크를 안 차고 왜 저렇게 화를 내시죠? 예.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동차 안에서 한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네. 있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시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화를 내고 예. 뭐 욕을 하고 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승객 가운데 한 분이 그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영무원이 와서 마스크를 건네줬는데 또 그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뭐 가방으로 승객을 또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마스크 버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그 방역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더구나 그 신고 건수도 이제 800건이 훨씬 넘어갈 정도로 이제 상당히 잦으니까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혹시 이제 폭력을 휘두를 경우에는 예. 강력팀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형사팀에서 했는데 네. 강력 사건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거지고 예. 만약에 저렇게 이제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거나 이분도 네.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거든요. 아, 아니면 예. 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하철에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버스 안에서 그 버스 기사를 목을 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구속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은 누구나 다 불편한 상황이지만 네.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분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이 안 걸렸는데 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네. 자신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받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무증상 감염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감염시킬 수도 그리고 있고. 자기는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더 마스크를 써야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런 행위들은 사실상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